슬픔을 어떤 게, 어떤 장기가 맡고 있죠? 슬픔. 응? 벌써 까먹었어? 아니, 슬픔. 비장, 예? 비장, 비장? 비장으로 간장. 활력을 담당한다고 그랬고, 어? 뇌관장이 끊어진다. 슬픔과 눈물, 음, 그 폐가 폐. 배,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걸 좋아해요, 우는 걸. 울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초상집에 가면, 아니, 예를 들어 남편이 갔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 먹을 거 챙겨준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게 아니거든.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에, 그 당시 남편과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내가 그런 어떤, 그 좋은 그 기억, 고마운 기억을 갖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가지고, 어디에든지 흘려. 응? 그런 남편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슬프냐고. 자꾸 울으라고. 울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사람들은 초상을 치르고도 후유증이 안 왔는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감정을 맞이하고 보내야 되는지를 몰라. 기회를 놓쳤어.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남아서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플 때는 슬퍼해야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지. 그 순간을 놓치고 가면 우리 몸 안에 남죠. 어디에 남냐? 요 쇄골. 쇄골 있죠? 쇄골. 쇄골뼈 이렇게 팔 들으면 어깨하고 연결되는 이 깊은 부분이 있어요. 딱하니. 어? 거- 거기에 예, 운문이라는 이제 그 혈이 있는데 저는 이 운문, 구르문자, 문문자야. 어? 구름이 가벼운 거잖아요. 그리고 구름은 흘러가는 것이지 딱 고정된 게 아니잖아. 말뚝입니까? 여기에 딱 걸려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 푹 들어가니까 바로 그맨 위에. 예. 원래 그 아래에서 이제 폐경락이 시작됩니다만은 저는 2번 운문혈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여기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딱 손 대면 자지러져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풀어주고 이 쇄골뼈가 쭉 끝에까지 이렇게 오면은 이제 그 아래에 갈비뼈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갈비뼈 바로 건너 첫 번째 갈비뼈 건너서 문복 파진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바로 쭉 가냐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천천히 누르고 그 슬픔이 구름처럼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대고 있으면 풀어져요 이게. 그래고 깊이 눌러 대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깊이 눌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풀어지면 거기를 확 풀어주면 얼굴이 확 풀립니다. 예, 얼굴에 부기가 사라져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어, 그 혈자리하고 그 설명을 해서 보내죠. 자기 치유 작업을 자기가 해야지. 그거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 보내고 그 뭐 자식을 보내고 난 슬픔을 무슨 어디 약국에 가서 약 찾아갖고 들 일이 아니잖아. 이게 이 사람들은 약 먹어야 되는 줄 알아. 참 어이가 없지. 음. 아, 또 지금 얘기가 좀 또 새고 있어요. 그 한번 이렇게
이게 참 이게 말로 다 안 되니까 답답하지. 예. 하여튼 여러분 오늘 좀 우리 모임 끝나고 여기가 이렇게 딱 하면 이거 꼭 연못처럼 고여 연못처럼 이렇게 푹 파져 있잖아. 어? 네, 그러면 나는 이게 사람의 슬픔과 한이 그냥 고여 그렇죠. 있는 연못 같아. 그 맨 위에서 팔로 가는 자리, 들어가는 입구, 그게 운문이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눌러가지고 이 첫 번째 갈비뼈 바로 건너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거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쓸어서 눌러서 풀어주면서 내보내면 내보내는 자리가 이렇게 해서 어깨 해가지고 이 팔로 이렇게 뚝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한 사람은 저는 이 발로 밟아 여기를 발뒤꿈치로 딱 넣으면 딱 맞아 여기가 누르고 있어요 그냥. 음, 그러면서 마음 보내는 거지. 예? 흘러가도록. 그러면 폐경락이 어때요? 폐경락이 여기서 시작, 운문에서 시작을 운문 그 바로 그 아래에서 시작을 하지만 운문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쭉 타고 엄지손가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로 밟아서 쭉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팔 작업을 해요. 손으로 하려면 또 이게 뭐 힘드니까 그냥 발로 밟아 뒤꿈치로 밟아갖고 쭉 타고 내려가서 빼내면 거의 다 자거든요. 그냥 골아 떨어져요, 그냥. 그래가지고 쭉 이제 풀어주면 얼굴이 확 표정이 풀어지죠, 이게. 하여튼 자 인간의 기본이 방광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기본. 인간의 기본이 뭐예요? 어? 동물은 뭐 그래서 소돼지야 뭐 그냥 방광 스트레스가 없잖아. 그냥 쫙 갈기면 되니까 절부덕하고 그냥 싸버리잖아. 근데 사람은 싸면 안 돼. 사람은 똥을 누이해야 된단 말이야. 누이야. 예. 그래서 똥 누이러 간다. 화장실 하는 거야. 똥 누이러 간다 했지. 똥 싸러 간다. 이건 동물의 용어예요. 이게 사람의 품위가 여기서 떨어지다 보니까 다문화 그냥 나 똥 싸러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품격이 없는 그런 말이죠. 사실은 세종대왕께서 슬퍼하실 것 같아. 예? 정리를 한다. 똥자루가 쫙 누워야죠. 이게 음. 이거 자랑해야 돼. 아, 그 아이 대리사님이 말씀하셨던 거요? 음. 바나나 바나나 똥 쌌다고 이게. 예. 골드 바나나 이렇게 똥을 자 이렇게 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 품위의 문제가 의식의 문제가 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똥을 이렇게 보면 싸는 거 보면 아주 보시기는 어느 때는 제가 우리 도도님을 불러요. 여보, 빨리 와봐. 오늘 작품 나왔어. 하고 음, 일자로 쫙 뽑아가지고 끝머리가 아주 쭉 이거 화장이 닦을 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음, 깔끔하게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속 끓이고 그냥 누가 와서 또 신세 타령했었고 저거 칸나로 조금 이게 너무 단단해 이게 내가 열받았나 봐 속으로 그런 어떤 흔적들이 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똥이 몸의 언어의 아주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총체적으로. 그래서 이 대장이 몸의 대장이에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음. 그래서 우리가 섬세한 감각의 어떤 촉을 유지하려면 이 방광 스트레스, 어? 이 대장의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이게. 이것이 아주 굉장히 그 섬세한 감각으로 들어가는 이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테마거든요, 이게. 음? 어. 김호 선생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똥을 싸는 사람이 있고, 누이는 사람이 있지만, 누이는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 어떤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똥을 낳는 단계가 있다. 똥을 음. 낳는다. 자기가, 선생님이 일일 일식하는 것은, 어, 뭐냐면, 똥을 낳아보려고, 이렇게 해보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날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 한 끼를 드시는데, 저도 해보려고 했죠. 근데 이게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일이 많은 것도 핑계겠죠. 이게.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두 끼는 좋아. 저도 좀 뭐 두 끼 먹습니다만은.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 저 선생님과의 체면도 있지. 그래서 제가 하기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일을 어찌하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듣고 계시다가, 나도 굉장히 힘들었다. 어? 죽어버렸어, 나도. 그렇지만, 하루 5끼 먹어도 괜찮아.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끼 먹어도 괜찮대. 복음이에요, 복음. 그때는 밥값만 잘해. 예, 아까, 밥값만 잘하면, 무슨 뭐 한 끼니 두 끼니 이게 뭔 문제야.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몰라, 속으로. 예, 밥값만 잘하면 된다. 제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부 상담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성적인 그런 문제와 연관한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나를 거부한다. 이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옆에도 오지도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제일 1차로 의심하는 것은 방광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방광이 어떤 긴장과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방광에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방광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실제 소변이 없는데 소변이 꽉 찬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거든요, 그게. 음? 그러면 예를 들어 오르가즘이 오려면 방광이 열을 받아야 되거든요. 열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불가능합니다.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게. 깊은 어떤 만족감이나 몸의 이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더군다나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뭐 폭력을 경험했다든가 뭐 하여튼 이래 해서 방광에 그 긴장이 꽉 돼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어? 누르면 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방광이 터져 나오잖아, 이게. 여러분, 오줌이 잔뜩 마려운데 어? 마려운데 내 몸에 누가 올라와. 미쳐버리지, 이게. 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방광이 충분하게 이완되고 풀어지지 않는 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어? 특히 뭐, 어렸을 때 뭐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응? 또 자기 남편에 대한 온갖 불만을 자식들을 놓고 퍼부어 대면서 뭔가 살아왔었던 뭐 그런 어머니를 만난 그런 여성들. 그래서 남성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그 에너지가 모여있냐?
방광에 모여 있다. 그래서 방광 경락에 이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 특히 성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분이 데카그램 수련회로 오셨어요. 근데 딱 이렇게 걸어오는데 한 몇 미터 전방에서부터 냉기가 느껴져요. 냉기가. 아, 또 만만치 않은 사람이 좀 오고 있구나. 응? 예. 어느 때는 인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올 때도 있어. 늑대가 오기도 하고. 강렬한 몸의 냉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수련하면서 보니까 옆에 남자가 가까이 오면 몸을 떨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어? 예. 몸을 이렇게 떨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심각한 뭔가 이렇게 방광의 이슈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우리 대가 수련하는 분들하고 도봉산을 갔어요. 도봉산. 등산을 한번 하자. 근데 도봉산을 간 또 이유가 있어요. 어저께도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혀 이슈가 있어가지고 혀부터 뽑았다는 분 있잖아요. 이게 장형이니까 몸이 좋거든. 근데 겁이 많아. 깜깜하면 해 떨어지면 밖에 못 나가는 사람이야. 또, 나 참 여러 가지를 해. 혀에 이슈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1년 과정 수련을 할 때 숙제를 줬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도봉산에 야간에 올라갔다 와. 어? 이제 나 죽었네. 이제 했지. 해봐. 그런데 이분이 정말 마음을 냈어. 내가 일생 동안 해만 떨어지면 밖에 못 나갔는데 한번 해버리라. 그래서 도봉산을 마침 보름날이요. 달밤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아름다움이 느껴진 거예요. 아니, 달이 비치는 그 경치 속에서 산과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는 달빛에 빛나는 바위들이 보이는 것에 순간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라갔다 왔대. 음. 삶이 한순간에 바꿔집니다. 네, 한순간에 바꿔져요. 그래, 이제, 그래서 도봉산 내가 한번 가버리라 해서 이제 도봉산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럿이 같이 한 10여 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산 밑에 보였는데, 이 방광 어른분이 거기를 쫓아왔어. 쫓아가지고, 몸을 좀 살려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 난감하긴 했지만, 급하니까. 그래, 그럼 여기 땅바닥 넣어봐. 그리고 우리 전체가 몸의 포지션을 딱 누르고 같이 기도를 했죠. 아, 근데 그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방광이 얼마나 얼음처럼 찬지, 이런 얼음 덩어리를 몸 안에 이고 어떻게 살아왔냐 해가지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면 몸이 얼으면 그 사람 마음이 안 얼었을까요? 응? 마음에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냉기에 절어 있어요,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잖아. 몸이 얼어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서 풍김이 나오겠어, 이게. 예.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따라서 또 괴로워지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면 몸도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무지몽매도 이렇게 무지몽매할 수가 없어요. 아니,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침마다
주먹씩 약을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예? 의사의 말을 무슨 뭐, 예? 참 웃기고 있어요, 이게. 예. 비극이죠. 아, 물론 필요할 때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필요하지도 않은데 먹고 과다하게 먹고. 아,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하는데 의사들이 약 공부를 안 해. 약 공부를 그건 약사가 있지만 처방은 의사가 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내가 약국에 갔는데 아, 이 약 드시면 부작용이 큽니다. 어, 말려. 그런 약사는 드물어요. 이거 드시면 이 증상 하나는 고칠 수 있지만 새로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약사의 양심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독약이건 뭐건 그냥 먹어서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거의 양심 고백 수준이죠, 이게. 자, 스트레스는 에, 머리, 가슴, 배 세 가지 센터에서 시작을 해요. 저는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세 개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이에요. 자, 생각하는 나가 있고, 느끼는 나가 있고, 행동하는 나가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 담배 끊겠다, 술 끊겠다, 한 사람들이 탁탁탁탁 끊고 그렇습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바꿔지면 내가 담배 끊어야지. 가족들 앞에서 나 담배 끊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3일 지나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 화장실 들어가서 술 마서 피워. 그러면 머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야, 너 담배 끊었잖아. 작년에도 끊었는데 왜 금요일에 또 그럴래? 애들 보기도 창피하지 않아? 머리는 분명히 끊었어요. 근데 몸은 피고 있어. 그러면 머리 나하고 배 나의 사이에 있는 가슴 나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놀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하나는 확실해. 확실해. 예.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서점을 갔더니 이 브루제프 책이 하나 누가 번역을 해서 내놨길래 예, 그냥 한 권 사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별로 볼 것은 크게 없는데 제목 때문에 산 거예요. 제목. 인간이라는 기계에 대하여. 인간이라는 기계에 대하여. 음? 브루제프의 핵심이에요, 이게. 브루제프가 보니까 인간은 인간이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하다. 인간은 심리학의 적용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다. 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야, 이 새끼 하면 뭐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예. 저도 심리학의 적용 대상조차도 못한다. 지구는 어떤 별이냐?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별이다. 그 잠자는 인간들은 뭐예요? 기계 매뉴얼이 필요하다. 기계 매뉴얼.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나가 중심이 잡히지 않는 한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네? 뭐 뭔가 소리하고 떠들어봤자 다 헛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중심을 세우고 그러면 내 중심이 어디서 삐걱해졌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그거 전해주는 거지, 이게. 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뭐 작은 뭐 소립 작은 큰 거건 돌고 있잖아. 회전력. 회전하는 데는 중심이 잡혀 있어야죠. 팽이가 돌려면 밑에 중심에 구슬이 하나만 박혀 있어야지. 금구슬 10개 박으면 좋은 줄 알고 다 박아놓으면 이게 회전이 됩니까? 어? 이 멍텅구리들. 요새 뭐 내란 재판 하고 있는데 그런 저런 쓰레기들이 국무총리가 되고 뭐 이게 그게 인간으로서의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러시면 안 해도옵니다. 옛날 그 환관들 어? 이저 어? 이 환관들조차도 마마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사극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한독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간들 봐봐. 아니 되옵니다가 있습니까? 눈만 끄먹끄먹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그걸 7번이나 이랬어.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이런 인간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있으니 어? 미친 사냥개 같은 인간이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 자, 이 중심을 잡고 우리가 정화해 가는 거예요.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또 서스님 말씀도 들어가면서 이게 에, 그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거울 아닙니까? 어? 내 얼굴 내가 못 보거든 또 이게. 에, 그래서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언님이 또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참 하여튼 큰일 하셔요 이게. 예? 나는 날마다 그런 거라면 참 약해. 근데 그 찾아가지고 열심히 또 읽어주셔요. 네.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 어,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에 대한 그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뭡니까? 나라고는 책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뭔가 아, 어떤 화해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길을 한 발씩 한 발씩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몸은 부드럽고 마음은 가볍게 그리고 고요하게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면 이제 지금은 요즘은 이제 우리가 49일 수련을 하고 있지만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밖에 소나무들을 봐요. 소나무는 그 깜깜한 데서는 형상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새벽에 가까우면 어떤 기가 와. 예,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좋아. 그 기운이 뭔가 빛이 오는 한 발짝씩 오고 있는 그 느낌이 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가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제가 알았어요. 야, 인간의 3대 명제가 공간, 시간, 인간 다 사이간자 들었잖아요. 빛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의 그 사이, 그 사이를 빛이 비집고 들어오는구나. 아, 어렸을 때는 제가 소나무를 보면은 소나무의 그 고창 모양성에 그 등걸과 등걸 그 사이가 현묘한 기운이 검은 기운이 돌거든요. 낮에도 한낮에 봐도 그래요. 이게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았어.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는 나무.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아, 나름대로 소나무가 있어요. 아, 저걸 어떻게 설명하지? 어릴 때는 빛을 물어 뜯고 싶어, 그냥. 이가 간지러워. 예. 하여튼, 우리가 몸은 부드럽고, 마음은 가볍고, 또 고요하게. 예. 저는 이 숲에 살면서, 참, 그 뭐랄까, 아,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 예. 우리 손녀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와갖고, 할아버지, 집이 너무 좀 낡은 거 아니에요? 이제, 집이 낡았어? 아파트 뭐 이런 데로 이사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는 새 집으로. 서울 애들은 확실히 달라. 그래서 나는, 야, 아파트로 가면 몇 평밖에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보는 건 저 앞산까지 다 내 땅이야. 내 집이고. 여기는 하늘도 있잖아. 아파트에, 너희 집에 하늘 있어? 하늘 없잖아. 구름 있냐? 예? 저녁에는 달이 보여? 안 보이지? 내가랑 그런 집에 가서 못 산다. 뭐 이런 대화를 그 아이하고 나눴어요. 자, 그렇지만 너무 낡았다는 말에 제가 또 쇼크가 와서 저 낡은 현관도 좀 뜯어내고 괜히 예, 이제 좀 수리 좀 해볼까? 시멘트 불러다가 예, 땅바닥도 좀 바르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볍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네.